이번 시간은 문장의 종류, 강조문에서 이어지는 주어 it을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문장을 살펴봅시다. 한국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신 뒤 미리 스스로 영작해 보시고 뒤에서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지난 20강 대명사 강의에서 it을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어가 너무 당연해서 문장에서 큰 의미가 없을 때 간결함을 위해서 주어 자리에 it을 놓는 문장입니다. 대개 시간, 날씨, 요일, 거리, 밝기, 크기 등을 말할 때 쓰는 이런 문장들이었죠. 이와 비슷한 이유로 주어 it을 쓰는 문장이 더 있습니다.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It's confusing. 헷갈리네. It's a piece of cake. 간단한 일이야. It's me, Simba. 나야, Simba. Would it be okay if I... 제가 뭐뭐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How is it going? 잘 돼가? 잘 지내? He hopes it'll be a daughter. 그는 아기가 딸이길 바란다. 문맥상 앞에서 이미 나왔던 대상, 상황 등을 주어 it으로 받거나 주어 자리에 딱히 다른 어떤 명사를 넣기가 애매할 때 그냥 it이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는 98강 강조문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문장의 정보 가치가 높은 자리를 특별히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it이 주어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정보 가치가 높은 자리는 대개 맨 뒤가 됩니다. Tom saw a ghost last night. 여기서 last night이 정보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 이 문장을 주어 it을 써서 It was a ghost that Tom saw last night 으로 바꾸면 이때는 it was 뒤의 a ghost가 정보 가치가 높은 자리가 됩니다. 톰이 어젯밤에 본 것은 바로 귀신이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주어 it은 사실 that Tom saw last night 이 문장 명사 주어를 대신한 단어입니다. 톰이 어젯밤에 보았다는 것은 귀신이었다는 뼈대일 네모는 네모 구조의 문장이죠. 이대로도 괜찮은 문장이지만요. 영어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최대한 빨리 나와야 명료하고 안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장은 총 8개의 단어로 된 문장인데 그 중에서 6개의 단어가 나와야 비로소 주어와 동사가 밝혀지죠. 좀 불명확하고 불안정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주어를 그냥 뒤로 보내버리고 주어 자리에는 그냥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가짜 주어, 가주어 it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단 2단어만에 나와서 명확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나죠. 즉,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강조문의 형태를 가진 주어 it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너무 긴 주어를 피하기 위한 장치 또는 주어 동사를 최대한 일찍 드러내기 위한 장치를 가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강조문의 관점이 아닌 너무 긴 주어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서 주어 it을 사용하는 예문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That you've lost your credit card is a pity. 주어가 길어서 뒤로 보내고요.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 It's a pity that you've lost your credit card. That Tom should come here by 11 is necessary. 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 It's necessary that Tom should come here by 11. That Sue reads a lot of books is said by Huang. 긴 주어를 가진 수동문 형태 by Huang은 생략하고요. 주어는 역시 뒤로 보냅니다. 주어 자리에는 가주어 it. It is said that Sue reads a lot of books. Whether we are poor or rich doesn't matter. 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 It doesn't matter whether we are poor or rich. Why she is so angry is unknown. 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
It's unknown why she's so angry. How much you love yourself is important. 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 It's important how much you love yourself. 네가 네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는 중요하다. 이런 예문들이 원래 주어가 너무 길어서 가주어 it이 주어 자리에 오게 된 문장입니다. 이 긴 주어들은요, 모두 다 문장으로 만든 명사네요. 문장으로 만든 명사라면 아무래도 길이가 길 테니까 가주어 it에게 주어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문을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To know yourself is important. 동일한 방법으로 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 It's important to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Worrying about the future is no use. 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 It's no use worrying about the futur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worth. 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 It's worth learning a foreign language. To learn Korean is not easy. 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 It's not easy to learn Korean. To take the exam is compulsory. 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 It's compulsory to take the exam. To share food with others is generous. 음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관대한 거다. 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 It's generous to share food with others. 이런 예문들도 원래 주어가 길어서 가주어 it이 주어 자리에 오게 된 문장입니다. 이 긴 주어들은요,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입니다. 즉, 동사로 만든 명사도 주어 자리에 바로 오기에는 좀 긴 명사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진짜 주어에서 투부정사는 동명사로, 동명사는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바꿔도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고요. 어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명확한 문법 규칙은 없어요. 앞으로 꾸준히 많은 영어 문장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느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 투부정사가 동명사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사를 쓴 이 두 번째, 세 번째 예문 같은 문장을 마주칠 때마다 좀 더 자세히 눈여겨 봐두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참고로 이 투부정사가 원래 주어였던 문장들만 가지고 형용사 더하기 투부정사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진짜 주어였던 투부정사가 뒤로 밀려나면서 마치 형용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 있는 듯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어질 때 이 형용사의 의미를 투부정사 부분까지 확대해서 아예 하나의 긴 형용사 덩어리처럼 해석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important to know yourself를 네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의 의미를 가진 긴 형용사 하나로 easy to learn Korean을 한국어를 배우는 게 쉬운으로 compulsory to take the exam을 시험을 치르는 게 필수인으로 generous to share food with others를 다른 이들과 음식을 나눠서 관대한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문장을 해석할 때 형용사 더하기 투부정사 형태를 하나의 긴 형용사로 보는 게 더 적합한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Sorry to bother you. 널 방해해서 미안한. I'm sorry to bother you. Lucky to get the ticket. 그 표를 얻어서 운이 좋은. Jane was lucky to get the ticket. Safe to drink. 마시기에 안전한. This water is safe to drink. Likely to leave the company.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큰. He is likely to leave the company. Surprised to hear that. 그걸 들어서 놀란. I was so surprised to hear that. Afraid to bungee jump.
번지 점프를 하기가 두려운. She isn't afraid to bungee jump. 우리가 지난 65강에서 명사 더하기 투부정사 형태의 긴 명사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This is the switch to turn on at 7 p.m. It's time to go home. We need people to help. 이렇게 긴 명사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 두 경우를 정리하면 형용사나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 있으면 긴 형용사나 긴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봤던 한국어 예문을 영작해 봅시다. 여기 한국어 문장 중에서 긴 명사 주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은 그 명사를 가주어 is로 바꿔서 영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칸을 넓혀 놓고요. 아, 더워. 자, 이 문장은 뭐가 덥다는 거죠? 당연히 날씨겠죠. 그래서 날씨가 덥다로 바꿔서 영작을 하면 the weather is hot. 그런데 날씨, 시간, 요일 등등을 말하는 문장은 주어에 중요한 의미가 없고 너무 당연하니까 주어를 간결하게 is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죠. it's hot. 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은 바로 제인이야. 문장의 뉘앙스가 제인을 강조하면서 말하는 뉘앙스입니다. 주어는 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고요. 영어로는요. 주어 79강에서 배운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서 A person who saved your life. 이게 제인이다. is Jane.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강조하려는 부분, 즉 정보 가치가 높은 부분이 대개 문장의 맨 끝이라고 했습니다. 딱 맞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장의 주어가 너무 길어서 가주어 it을 써서 주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진짜 주어는 맨 뒤로 보내고요. 주어 자리에 it. 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부분을 보니까 선행사가 중복됩니다. 이런 경우면 관계대명사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적절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a person을 지우겠습니다. 이제 완벽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who는 that's로 바꿀 수도 있겠죠. 보니까 98강에서 배운 강조문처럼 Jane이 또 딱 맞게 정보 가치가 높은 자리에 들어가 있네요. It's Jane that saved your life. 제인이 네 목숨을 구했다니 놀랍구나. 제인이 네 목숨을 구했다라는 문장 명사 주어가 놀랍다는 문장입니다. 영어로는요. 문장 명사 주어 That Jane saved your life. 이게 놀랍다. is shocking.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 It's shocking that Jane saved your life.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일어났는지가 문제가 될 뿐이다. 앞문장 먼저 보면요. 주어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영어로 역시 주어가 기니까 가주어 it을 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가주어 it으로 시작할게요. 가주어 it, 동사 문제가 되지 않는다. doesn't matter. 그리고 이 뒤에 실제 주어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when that happened. 그 다음 뒤에 문장은 실제 주어가 왜 일어났는지인데 앞문장처럼 라임을 좀 맞춰서 가주어를 쓰면 it, 동사는 문제가 될 뿐이다. only matters. 이제 실제 주어 why that happened. It doesn't matter when that happened. It only matters why that happened. 왜 그녀가 자신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한국어 문장은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주어는 왜 그녀가 자신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게 중요한이라고 밝혀주는 뼈대 1 문장인데요. 이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이라는 하나의 긴 형용사로 생각해 볼게요. 자, 영어로 만들어 봅시다. 주어가 기니까 바로 가주어를 쓰면 it, 동사는 뼈대 1 문장이니까 비동사 is, 형용사 일단 중요한 important, 이 형용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으로 길게 만들려면 투부정사를 뒤에 붙여서
important to know.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으로 더 길게 만들려면 important to know the reason. 그리고 이제 실제 긴 주어를 맨 뒤에 놓으면 why she used her own bank account. It's important to know the reason why she used her own bank account. 또는요, 이 문장의 주어를 더 길게 왜 그녀가 자신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까지로 보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분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주어 it, 동사는 is, 형용사 important,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실제 주어를 붙이면 왜 그녀가 자신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 자, 일단 아는 것, to know, 그 이유, the reason, 왜 그녀가 자신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는지. 이 부분은 the reason의 동격처럼 만들어서 붙이면 why she used her own bank account. 결국 아까와 동일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 구조는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82강 동격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the reason why는 why만 써도 좋고요. It's important to know why she used her own bank account. 다음,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은 듯하다. 주어는 일본어를 배우는 것. 기니까 가주어 it을 주어 자리에 놓고 영작하면 it isn't difficult. 그런데 어렵지 않다가 아니라 어렵지 않은 듯하다를 표현해야 되니까 비동사 대신 쓸 수 있는 동사 seem을 넣겠습니다. It doesn't seem difficult. 이제 실제 주어 일본어를 배우는 것. To learn Japanese. 자, 여기서 일본어를 배우는 게 누구죠? 모릅니다. 누가 일본어를 배우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은 듯하다를 영작하려면 이 한국인이는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바로 to learn Japanese 앞에 for Koreans 형태로 넣으면 됩니다. for 행위자, to 행동. 이 패턴은 아주 흔히 사용되니까 잘 알아둡시다. It doesn't seem difficult for Koreans to learn Japanese. 지금 DVD 플레이어를 사는 건 어리석다. 그쵸? 요즘은 누가 DVD를 봅니까? 대부분 그 OTT 서비스를 보죠. 자, 주어는 지금 DVD 플레이어를 사는 것인데 역시 기니까 가주어를 이용하면 it 어리석은 형용사 foolish를 써서 is foolish. 이제 진짜 주어 지금 DVD 플레이어를 사는 것 to buy a DVD player now. 이 문장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죠? 모릅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리석은 거라면 지금 DVD 플레이어를 사다니 난 어리석다. 뭐 이렇게 영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to buy 앞에 이번에는 of me를 넣으면 됩니다. 형용사가 말하는 내용이 성격이나 성향일 때 그런 성격이나 성향을 소유한 사람이라서 전치사 of를 씁니다. 이것도 잘 알아둡시다. It's foolish of me to buy a DVD player now. 그들이 그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어는 그들,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 여기서 형용사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표를 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긴 형용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결국 뼈대 1 구조 문장이죠. 영작하면 they are 형용사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unlikely 여기에 표를 줄 투부정사를 붙여서 to vote 그 후보에게 for the candidate 여기까지 하나의 긴 형용사 They are unlikely to vote for the candidate. 자, 이 문장
동일하게 옆에 써놓고요. 조금 다르게 구조를 분석해 볼게요. 주어를 그들이 그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으로 보고 그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임을 밝혀주는 뼈대 1 문장으로 영작을 해봅시다. 주어가 기니까 가주어를 내세우면 it,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is unlikely. 그리고 이제 실제 주어. 일단 그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을 영작하면 to vote for the candidate. 그리고 이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그들인 거죠. 행위자를 써주려면 to 부정사 앞에 for them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It's unlikely for them to vote for the candidate. 자, 이 두 영작한 문장은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미국 정부가 UFO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있다. 미국 정부가 UFO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를 주어로 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누군가에 의해 말해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영작을 해봅시다. 일단 주어가 너무 기니까 가주어 it, 누군가에 의해 말해진다는 수동문 형태로 is said, 이제 진짜 주어. 문장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that the US government 받아들인다 takes 뭐를 UFOs 진지하게 seriously 여기까지가 실제 주어였습니다. It is said that the US government takes UFOs seriously. 그리고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이 들어있는 The US government takes UFOs seriously 문장을 쓴 뒤 동사 앞에 중간 삽입물 is said to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89강에서 배운 간접 인용문의 한 형태가 됩니다. The US government is said to take UFOs seriously. 이 두 문장도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작 연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문법 지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확장 가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문장의 부속으로 추가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